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번에 할 비주얼 로벨 게임은 바로 첫눈입니다. 네, 이번 게임도 한번 재미있다고 하니까 한번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시작. 너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는 조금은 뻔하고도 흔해서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추워.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상처 입고 다친다면 나는 과연 그들을 사랑해도 되는 걸까? 첫눈에 반해본 적 당신에게는 있는가? 그런 로맨스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순간을 겪어본 적 있는가? 그건 정말 신기한 기분이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만 같이 일단 시야가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다. 이내 그 시야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을 가운데에 남기고 전부 씻겨나가듯 깨끗해진 다음 재차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처음 본 순간에 느낀 감정을 잊지 않는데 온 감각을 다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 순간을 나는 언제든 몇 번이고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 우연이었다. 하필 그때의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하필 그날에 첫눈이 내렸다. 하필 그곳에 첫눈이 떨어졌었다. 뭔가 좋네요. 내용이 뭔가. 한 송이 아름다운 눈꽃이 하늘에서 하늘하늘 떨어지길래 눈으로 쫓았더니 그녀의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었다. 그 단 한 송이의 눈꽃이 차갑기라도 했는 듯 움찔 몸을 떤 그녀는 완전히 나의 이상형이어서 나는 그대로 첫눈에 반했다. 첫눈. 한방눈이 내린다. 포득포득 쌓이는 눈에 평탄한 길에 새하얗게 물들어가고 그 길 위를 걷다 보면 어느새 신발과 양말이 축축히 젖어있다. 눈에 젖은 발이 낮은 기온과 바람에 차갑게 식으며 딱딱히 얼어가는 것 같다. 차갑다. 이런 불쾌한 차가움 따위 아예 못 느낀다면 좋을 텐데. 얼른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곳에 누워 내 몸을 녹이고 싶다. 나는 대학교 1학년이다. 바로 오늘 종강을 했는데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해보는 겨울방학이다. 담배도 피우지 않건만 오로지 추위 하나만으로 뭉게뭉게 피어오른 입김을 한숨으로 만들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높이 높이 날아가는 일 없이 새하얗고 성대하던 입김은 별 생각 없이 무작정 대학에 온 내 미래의 계획만큼이나 덧없이 금방 풀어헤쳐져 사라졌다. 나는 집에서 다소 먼 곳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해 가까운 곳에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으면서 꾸역꾸역 대학교에 들어왔던 건 나에게 독립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집에서 떨어져 나와 지긋지긋한 집구석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해낸 것이다. 그래도 꿀의 대학생이 된 장한 자식을 다행히도 집은 매정하게 버리지 않았다. 값싼 원룸을 구해주고 보증금부터 월세까지 모두 지원해줬다. 약간 감동하며 큰 뜻 없이 입학한 대학교였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준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다녀보자고 마음 먹었었으나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았다. 대학교는 초등학교 때와 매우 달랐기 때문일까? 알고 지냈던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너무 긴장했던 걸지도 모른다. 중고등학교에 갔을 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친했던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었기에 그 인맥을 이용해 새 친구들을 사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그런 친구 한 명도 없이 나 혼자 온 거라 교우 관계를 맨바닥에서 어떻게 쌓아 올리는지 그 방법을 까먹었달까? 그 덕분에 난 너무나도 설익은 대인관계만을 그냥저냥 경험한 채로 어영부영 대학교 1학년을 보내고 말았다. 처음은 뭐든지 너무나 어렵다. 처음이었단 말이야. 대학교 생활. 대학생이 되어 모든 걸 처음 해보고 있다. 자취도 처음이고
새내기 생활도 처음이고 20대도 처음이다. 뭐 내년엔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 말고는 딱히 할 것도 없겠다 싶어 자취방 주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산책이나 할 일 없이 하는 중이다. 바닥에 쌓일 만큼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산책을 나온 것도 좀 웃긴가? 그래도 올해 첫눈이라고. 첫눈쯤이야 꽃 구경하듯이 거닐면서 만끽해볼만 하겠지. 포근함 속을 산책하다 보면 기분도 제법 나아지고 생각도 얼추 정리되고 이래저래 좋지 않을까? 눈이 좋으면 눈이 좋으면 나 그럼 애야? 나 눈 좋아하는데? 싫으면 어른 아니지 싫으면 어른이랬는데? 그러면 나는 그 사이 어디쯤일까? 신발이나 양말에 축축해지는 건 찝찝하지만 그것만 빼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새하얗게 내리는 게 이렇게나 보기 좋은데. 그치 당연. 뭔가를 안 해. 죄송합니다. 산책이 끝나면 자취방으로 돌아가 방 정리를 한 뒤 짐을 챙기고 나와서 내년 개강일이 될 때까지 본가에 돌아가 있어야겠다. 부모님의 간섭이 없는 나만의 자유생활에 나름 즐거웠었지만 이 주변에서 할 일이 더 없는 이상 어쩔 수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우산을 쓰고 길거리를 걷고 있던 차에 오 뭐야 한송이를 만나기. 뭐야 눈이 아직 온 세상을 뒤덮은 것도 아닌데 모든 풍경은 새하얘지며 내가 보는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녀만을 남기고 온 세상은 조용해졌다.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게 되고 오직 그녀 한 명만이 홀로 순백색 배경 위에 남겨진 채 그녀를 바라보는 나까지 단 두 사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만 같았다. 그녀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채 가만히 서 있던 나의 귓가에 곧 낯익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근 두근 거리는, 귀가 아플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뛰는 내 심장 소리였다.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는 않았으며 다시 그녀를 바라보는 데에만 집중한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길을 걷던 두 발은 굳은 채로 내 두 눈의 시선은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것 마냥 그녀를 향한 채로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눈송이 하나가 이마에 툭 떨어지자 손으로 훔쳐내지 못하고 코끝만을 귀엽게 킁찡거리는 그녀. 킁찡? 코가 그건가? 그렇게 어쩔 도리 없이 한참 동안 흩날리는 눈을 맞으면서 횡단보도의 앞에 서 있던 그녀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때마다 길을 건너고 열심히 다시 돌아왔다.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고 있었다. 왜 저러고 있는 건지를 뒤늦게 관찰해보니 그녀 혼자 한 번에 들고 다니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양의 짐들을 양손에 들고서 횡단보도 건너편으로 여러 번에 걸쳐 나르고 있던 것이었다. 힘들어 보이는데. 도와주고 싶어진 나는 잠깐만 세이브 할게요. 일단 세이브를 하고 네, 짐을 눈을 피하지 못하고 다 맞으며 서 있는 그녀 가까이로 다가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심장이 하도 뛰어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일일이 다 떨려서 목소리마저도 이상하게 나오면 어찌나 했는데 다행히 삑사리가 나거나 발음이 꼬이는 일 없이 또박또박 말이 나왔다. 잠시 짐들을 좀 내려놓고 이 우산을 들어주시겠어요? 저요? 고개를 끄덕이자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꺼이 우산을 넘겨받아 드는 그녀. 때맞춰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기에 그녀 발치에 있던 짐들을 한꺼번에 들고서 맞은편 신호등까지 후다닥 옮겨다 놓았다. 저기요.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내가 준 우산을 쓴 채 종종걸음으로 길을 건너왔다. 눈길이 미끄러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깜짝 놀랐잖아요. 말씀도 안 하시고 제 짐들을 그렇게 가져가 버리셔서. 죄송해요.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크고 무거운 짐들을 혼자서 하나씩 옮기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그렇긴 했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맡겼던 우산과 함께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가 그녀 외모만큼이나 몹시 청순하고 예뻐서 하마터면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짐들을 혼자서 어디로 가져가시던 거예요? 아, 그게 이 길로 조금 더 걸어가면 나오는 꽃집이요. 꽃집? 네, 저 이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와, 폴로리스트였군요. 아, 플로리스트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냥 정말로 두세 명이서 하던 자그마한 꽃집이라서요. 그녀의 짐을 나르는 것을 이왕 도와준 김에 그녀가 운영한다는 꽃집에 도착할 때까지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셔도 되나요? 고마워서 어떡하죠? 라는 말에 마침 한가해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다고 웃으며 답했다. 말이 꼬여. 그러자 죄송 반 감사의 반의 반응을 보이셨는데 무척 기분이 좋았다. 멀리서 보인 것만으로도 나를 설레게 한 당신과 말 한마디부터 몸집 하나까지 전부 눈부시도록 귀여운 당신과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꿈같은 기적이나 다름없기에. 여기에요. 도착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요? 어? 아 뭐야, 헉이 그냥 힘든 헉이 아니라 그냥 헉이구나. 놀란 거구나. 말없이 옆에 서서 걷기만 해도 좋았는데 우산을 씌워주며 혹여 그녀가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멋지게 받쳐줘야지 같은 머릿속 시뮬레이션이 너무 즐거웠던 탓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럴 수 있지. 들어주던 짐들을 꽃가게 안에 그녀가 더 달라는 위치에 내려놓는다. 새로 들고 온 짐들 말고도 아직 정리가 덜 되어 다소 난잡해 보이는 꽃집 안. 안으로 들어오느라 문을 연 사이에 바깥의 겨울바람이 들어온 것 말고도 꽃집 안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에서도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지. 실내였는데도 별로 따뜻하지 않았다. 아씨, 말 겁나 거네 갑자기. 조금 춥죠? 안녕하세요. 겨울이라 그런지 안으로 들어왔어도 제법 춥긴 하네요. 난방이 아직 덜 된 거겠죠? 짐들을 나르러 외출하기 전에 난방기를 꺼두고 나가셨던 건 아니었는지 천장에 달려있는 히터의 전원이 켜져 있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말하며 벽면의 리모컨을 통해 난방기가 몇 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의외로 섭씨 30도로 파워 난방 중이었다. 근데 왜 추운 거지? 난방이 아직 덜 된 게 아니라 히터에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요? 따뜻한 바람이 잘 안 나온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고장! 응? 고장 난 건 맞아요. 그래서 온도를 더 높게 설정해두고 틀어야지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뭐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덜 따뜻하다고 해도 일단은 틀어두는 편이 나으니까 놔둬도 돼요. 당분간 꽃들이 죽지 않는 적정 온도는 아슬아슬하게 될 테니까. 적정 온도. 꽃한테는 온도를 조절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꽃집 하는 사람분들을 약간 관리하는데 되게 힘들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내치고는 조금 춥다고 느껴질지라도 이곳의 많은 식물들에게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겠구나. 꽃들이 그만큼 가득 있어서 그런지 그녀가 작다고 말해뒀던 꽃집 내부가 정말로 좁아 보이기도 했다. 심각하게 좁은 것은 아니었으나 일하기에는 성인 한두 명이 딱 알맞은 정도. 두세 명이 들어와 있기에는 확실히 좁아 보이네요. 한두 명이면 몰라도. 그렇죠. 제가 같이 들어와 있을 때나 두세 명이었지. 사실은 어른 한두 명이서 일하던 곳이에요. 이젠 저 혼자 하니까 괜찮지만. 혼자. 혼자요? 하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까 그 많던 짐들을 혼자 나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도 도와주신 덕분에 살았어요. 친절하신 분.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끄덕이다가 곧 나를 향해 웃어 보인 그녀의 미소가 너무나 달콤해서 아찔해지는 눈앞과 함께 할 말을 잊어버린 머릿속. 음? 아니요. 네, 뭐 우연히 마주친 것뿐인데 친절하다고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요, 네. 뭐지 이 애매한 분위기? 그녀의 많고 무겁던 짐들을 들어준다는 미션이 달성되자 안 그래도 둘 사이에 가뜩이나 별로 없던 할 말들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그럼 이만. 응? 이거 동시에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겹쳐져 버린 나와 그녀의 말. 이제 더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이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던 참이었어요. 통했네. 멋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꽃집을 뒤로하고 나선다.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이제 다시 산책을 이어가든 자취방으로 돌아가든 해야 할 텐데 조금 전 그녀를 처음 봤던 그때처럼 발이 땅바닥에서 붙어서 떼지질 않는다. 왜 이런 거지? 그녀가 있는 등 뒤에 꽃집 앞을 도무지 떠날 수가 없다. 진짜 첫눈에 반했네요. 아니, 어쩌면 나는 아직 이곳을 떠나기 싫은 걸까?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과 마주친 지금을 어떻게든 더 놓치고 싶지 않은 걸까? 근데 원래 다 그렇지 않나? 하지만 내가 딱히 더 도와드릴 건 없댔고 해라 모르겠다. 저기 잠시만요. 혹시 방금 전처럼 또 한 번 더 겹쳐져 버린 두 사람의 목소리. 이번엔 뭐라 말씀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 그게 생각해보니까 도움만 받고 그냥 보내는 것 같아서.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 잔. 좋죠. 드시고 가실래요? 꽃집이니까 꽃잎 한 장 띄워서 맛있게. 매우 좋아요. 아유, 뭐 하는 거냐?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아까 그쪽도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쪽 좋아해요. 그게 실은 저도 혹시 괜찮으시다면 안에 있는 꽃들을 구경이라도 잠깐 해봐도 되겠냐고.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은 딱히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뭐예요 그게. 통했네요. 환하게 웃는 그녀를 따라서 나는 무언가에 취한 듯이 다시 꽃집 안으로 사뿐히 들어섰다. 몇 분의 시간차를 두고 이번엔 짐꾼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내가 취했던 건 꽃가게 안을 한가득 휘도는 진한 꽃향기들이었을까? 아니면 유쾌한 듯 울려 퍼지며 내 마음까지 닿던 그녀의 웃음소리였을까? 금방 식을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따뜻하니까 한번 마셔봐요. 감사합니다. 잔을 정중히 받아들고 그 온기에 손을 잠시 녹인 뒤 한 모금 마셔보았다. 찬물 위에 띄워져 있는 조그마한 꽃잎 한 장에서 무척 깊은 향이 우러나 입안이 금세 향긋해졌다. 자, 그럼 이제 목도 축였겠다. 그녀와 무슨 대화를 해볼까? 자, 딱히 여기서는 뭐 크게 뭘 고르냐에 따라서 엔딩 분기점이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있네. 다 하는 거 맞네. 짐 정리는 이따가 하셔도 되나요? 네. 어차피 혼자 천천히 할 거고 겨울이라 손님도 그다지 없을 거니까요. 겨울에는 손님이 적군요. 네, 비교적. 꽃집의 성수기는 5월이고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날들도 2, 3월에 대부분 몰려있잖아요. 이번 달에 많이 판다면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에 선물할 꽃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일 것 같아요. 꽃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예쁜데 만약 나라면 딱히 살 곳이 없더라도 이 사람을 보러 매일 올 것만 같다. 기분 나쁜 스토커 같긴 하겠지만
자취생으로서 꽃을 살 일이 없었던 그동안의 내가 원망스러워진다. 젠장, 왜 난 여태까지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던 거야? 여기까지 오면서 다른 꽃집은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 근처 사람들은 모두 여기로 꽃을 사러 올 것 같네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께서 꽃을 사러 와주셨고 그분들한테 주로 꽃들을 팔아왔죠. 그녀도 자기가 내어온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색색의 꽃들에 둘러싸여 홀로 앉아 찻잔을 조용히 입에 갖다 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할게요. 같이 일하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만둔 건가요? 내 물음에 잠시 말이 없어지며 아련한 눈빛이 되는 그녀. 저는 그냥 꽃집 일이든 뭐든 혼자 하시려면 힘들겠다 싶어서 말실수 한 건가? 꽃집에서 일하는 건 몇 년간 무척 익숙해져서 혼자여도 힘들다 할 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도 아까처럼 무거운 짐들을 혼자서 들고 다녀야 하는 건 매번 힘이 부치겠지만요. 그쵸. 자, 끝났죠. 이외에도 몇 가지 더 꽃집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녀는 꽃집 일에 관해서 몇 년 전부터 나름대로 공부해 왔었고, 이 꽃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분들을 옆에서 도와드리며 일을 본격적으로 배워왔었다는 점, 그리고 그분들께 이곳을 넘겨받은 뒤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혼자서라도 하고 있는 이 일을 무척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꽃집이 작다 좁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무척 행복하고 멋져 보이네요. 멋지다뇨. 그냥 순전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아니라서 돈도 그리 많이 벌진 못하는걸요.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니 아예 없진 않던 것 같던걸요. 찾아오는 손님들이 계시는 이상 영업은 계속 하실 거고 힘이 필요한 일을 잘 못하시겠다 하셨었는데 혹시 일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줄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혼자 일할 생각이었거든요. 구인 공고를 붙이기에는 괜찮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할 여건도 안 될 뿐더러 겨울에 이렇게 추운 꽃집에서 일할 생각은 아무도 안 해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자, 무료로 봉사해 죄송합니다. 직접 들어와서 둘러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제가 혼자 해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나요? 글쎄요.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확실히 편해지고 좋지 않겠어요? 딱 지금 그쪽 같은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와서 오늘처럼 사소한 일들만 조금 도와주거나 가끔 심심할 때 말이나 걸어주면 좋을 텐데. 그 아르바이트 참 뭘 또 구하려고 합니까? 여기 바로 앞. 왜 이렇게 현타가 오지? 진행할게요. 근데 오늘따라 말이 좀 꼬이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곤란해하던 절 도와주셨으니까 상냥하고 멋지신 분 같아서 그냥 해본 말이에요. 흘려 들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저 그럼 오늘 말고 앞으로도 자주 아니면 매일 찾아와도 될까요? 꽃을 살 일은 아마 거의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일을 도와드리거나 같이 대화 정도는 할 친구쯤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인가요? 아르바이트처럼? 네, 노페이입니다. 대신 그쪽이 저랑 네, 저는 대학생인데 자취를 이 근처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산책 중이던 것도 오늘부터 방학인데 할 일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요. 왜 이렇게 발음 꼬이지? 네. 그래서 만약 자잘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말고도 앞으로도 쭉 제가 여기 나와서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본 말이었어요. 만약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꽃에 관해서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꽃을 다루는 일들은 제가 하고
나머지 힘쓰는 일들만 조금 해주시면 되니까 물건들을 들어 옮기든 밖에서 안으로 짐들을 날라오든. 그런데 그 전에 업무나 공간은 둘째치고 무엇보다도 알바비를 넉넉히 챙겨드릴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서.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돈을 받는 것보다는 이번 방학에 간단히라도 일을 해본 경험이 생긴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알바비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향 좋고 맛 좋은 차 한 잔만 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괜찮아 하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차를 한 모금 마시자 그녀도 따뜻하게 웃어준다. 차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마음에 들었다라. 내 마음에 들어온 건 차보다도 당신이다. 정말로 큰 보답은 못 해드릴 텐데 그래도 정 도와주시겠다면 뭐. 좀 천천히 읽을게요. 발음이 좀 꼬이기도 하고 하네요. 못하면 제가 일을 잘 도와드릴 수 있을지 이 자리에서 한번 면접이라도 볼까요? 면접이래. 면접이라면 아까 제 짐을 들어주셨을 때부터 지금 저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까지 해서 합격이에요. 저는 한송이라고 해요. 꽃 한 송이 할 때 한송이. 그쪽은요? 네. 제 이름은 최한영입니다. 네. 당분간 잘 부탁드려요, 한영 씨.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송이 씨. 한송이라. 꽃질만큼이나 송이 씨한테 무척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그런가요? 네. 꽃들보다도 오씨 멘트 뭐야 이거. 네. 꽃들보다 더 예쁘시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 이렇게 나는 겨울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래도 달달하고 좋네요. 집으로 돌아와 박해가 저문 저녁이 되었다. 입고 있던 겉옷은 아무래도 좋단 식으로 벗어서 바닥에 냈다 던져버리고 곧장 이불 위로 뛰어들어 기분 좋게 실실 웃는다. 본가로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그치, 여자가 있는데. 원래는 산책을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짐을 싸서 떠날 생각이었으나 어쩌다 보니 이번 방학 동안 근처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탓에 종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머물게 된 것이다. 혼자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자취생활이 내 성미에 맞았었는데 잘 됐지 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앞으로 더 만날 수 있자는가. 저녁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도로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다. 아이 미친 사람 같아. 한송이. 새로 추가된 연락처로 뜨는 이름. 그 세 글자를 보며 한참 동안 큰 소리로 웃는다. 바로 내일부터 오전에 편하게 오시면 돼요라는 그녀의 문자에 알겠다고 답장 한 통 보낸 게 전부인 송수신 기록을 보며 더없이 행복해한다. 기뻐서. 사람 이름 하나 새로 안 게 뭐 그리 좋다고 이렇게나 웃음이 나는 걸까? 뭐지? 한송이 몇 번이나 곱씹는다.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나 가슴이 떨려오는 이름이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그렇게 귀엽고 예쁘지? 이름뿐만이 아니다. 처음 봤던 그 순간 시간과 공간 그 안에 밖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내 숨마저. 한송이는 나에게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갈 정도로 예뻤기 때문이다. 빼앗았다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성 싶은데 이렇게나 날 사로잡은 이 감정이 대체 무엇인지에 관하여 밤이 깊도록 잠들기 직전까지 의문한 끝에 결국 알아내고야 말았다. 내 마음과 직면하고 난 사실을 지각하고 왜 이렇게 바로 거지? 나는 밀치듯이 설레어서 하마터면 잠에 들 수 없을 뻔했다. 나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첫사랑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늘따라 좀 이상하네요. 입이 안 벌려져.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나온 뒤로는
거울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는 중이다. 아 참. 잠에서 깬 건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었다. 알람을 맞춰두었던 것도 아닌데 오늘도 한송이를 보러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저절로 눈이 일찍 떠지는 것이 아닌가. 바깥은 추운 날씨인데 때에 반해 방 안에는 빵빵한 보일러에다 따끈한 전기장판. 그저 눈이 일찍 떠졌던 것만으로는 이부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만도 했으나 신기하게도 금방 잠기운이 가시며 오히려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의욕이 넘치는 듯했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일어나기 귀찮기만 하다 아침에 이렇게 즐거워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이런 기분은 전적으로 지금 내 상태 때문이겠지?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아, 사랑이라. 듣기만 해선 왠지 모르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것을 내가 직접 하게 되다니. 심지어 첫눈에 반한다는 식으로. 나는 절대 외모지상주의자가 아니지만 과연 그럴까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며. 그럼 심지어 이상형조차도 없이 언젠간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된다면 그냥 성격만 나랑 잘 맞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새하얀 눈을 맞으면서 길가에 서 있었던 그녀는 나의 눈에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답게 비쳤다. 완벽히 내 이상형이었어. 평생 동안 생각해본 적 없었던 내 이상형이라고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정해진 거라고. 어제부로 나의 이상형은 한송이가 되었다. 그 신비롭고도 가녀린 분위기, 청초한 머리카락과 티 없이 맑은 웃음. 그녀의 모든 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감각은 처음이었으나 왠지 모르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제 잠깐 만났던 게 전부였지만 한송이와 같은 공간 안에 있기만 해도 좋았고 집에 돌아와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 좋았다. 더군다나 손을 잡는다거나 내 품 안에 따뜻히 한번 안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땐 얼마나 기쁠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한송이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입꼬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거울을 보며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해보고 옷 코디를 저렇게 도 해보았다. 짝사랑일지 몰라도 어제 처음 마주친 그녀의 첫눈에 반한 건 사실인 만큼 나에 대한 인상도 최선을 다해 좋게 심어두고 싶다. 어떻게 해봐도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한참 하다 보니 몇 시간이 금방 지났다. 마음에 드는 머리를 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로 받아놓고서 한 번도 쓴 적 없는 화장품들을 전부 얼굴에 바르고 아주 그냥 아끼던 옷들을 꺼내어 입은 다음 향이 썩 괜찮은 향수까지 목이나 손목 등 여기저기에 뿌리자 드디어 장장 몇 시간에 걸친 외출 준비가 끝났다. 일찍 일어난 덕분에 이만큼 시간을 썼어도 송이씨한테는 딱 맞게 도착하겠네. 팔자에도 없던 공을 성심껏 들인 만큼 그녀가 내 모습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설레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얼른 보고 싶다, 한송이. 안녕하세요, 한영씨.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막 문을 열려고 하던 참인데 되게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마음만 같아선 더 빨리 오고 싶었는걸. 한송이는 꽃집 안에 있는 그녀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꽃집인 만큼 문을 열어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도착하거나 했던 것이겠지만 어쩐지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를 환하게 반겨주는 것이 뛰듯이 기뻤다. 아니 왜 무슨 김칫국을. 여기서 처음 일하는 날인데 늦을 수야 없죠. 어제부터 방학이었으면 늦잠도 많이 자고 싶었을 텐데 도와주실 일이 사실 그리 많은 것도 아니라서 안 나오고 쉬고 싶으실 때는 편하게 그러셔도 돼요. 아니요, 가능하면 매일매일 아침 일찍 올 생각입니다. 그래주시면 저야 좋긴 한데 왜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또 참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심심하실까봐요. 오케이, 심심하실까봐요. 저 혼자서 시간 보내기는 제법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
이곳에서 혼자 일해보기로 결심했던 것도 제 자신인걸요. 그래도 여기가 손님들이 쉬지 않고 들락거리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작고 싸늘한 꽃집 안에서 몇 시간을 혼자 매일 보낼 걸 생각할 때마다 아무래도 역시 쓸쓸하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상대가 되어주시겠다는 분이 제 앞에 나타나니까 되게 기쁘고 그러네요. 고마워요, 한영씨. 아, 아, 그렇게까지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사실은 어제 처음 만난 사이인 제가 얼마나 송이 씨를 안심심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솔직한 웃음을 나에게 보내주는 그녀 앞에서 난 어쩐지 멋쩍어져 마음만큼이나 정돈되지 못한 상태의 문장만을 횡설수설 말하게 되었다. 그런 내 대답이었는데도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나의 의중은 어느 정도 전달되었는지 그녀는 한 번 더 하하 웃어주었다. 그러고서 왠지 머쓱해진 공기. 그럼 일단 어제 마셨던 차라도 내올게요. 네. 한송이가 가져다 준 차를 한 입 마신다. 향도 좋고 온도도 따뜻해 꽃향기와 함께 식물들의 냉장을 위해서 일정한 추위가 유지되는 꽃집 안에서 마시기 참 좋은 듯했다. 그럼 이제 저는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우선 제가 조금 정리해둔 화분들부터 다른 곳들로 옮겨주실래요? 나는 한송이의 지시에 따라 그녀 혼자서는 잘 옮길 수 없었던 무거운 화분들을 그녀가 가리키는 곳들로 가져다 놓는 일을 시작했다. 버릴 꽃들이나 화분들을 밖에다 내놓으며 버리고 새 화분으로 흙과 꽃을 옮긴 것들은 원래 있던 곳들을 재배치하고, 나라고 그 크고 많은 화분들이 하나도 무겁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씩 들어서 나를 때마다 그녀가 고마워하며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기에 팔이 아팠던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대로 꽃집의 내부가 얼추 정리되어가는 한편 한송이는 꽃집을 방문한 몇 명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찾는 꽃을 팔거나 전화로 주문을 받았다. 두 사람 다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남는 때는 한송이와 시시콜콜하면서도 즐거운 대화들을 나눴다. 그러면서 자연히 그녀가 나에게 꽃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다. 먼저 꽃과 같은 식물들을 필요할 때 사온다. 시장 또는 농장 같은 데를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꽃집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꽃집 안에서 하는 다음 일들로는 꽃 상태를 돌보며 기르는 컨디셔닝, 전화로 미리 손님의 주문을 받거나 꽃집을 직접 찾아온 손님이 원하는 꽃다발을 만들어 파는 응대, 그러느라 어질러진 것을 청소하는 일, 그리고 크게 신경을 쓸 일은 아닌 듯 했지만 여건이 된다면 그벌 및 내달의 판매 계획 또는 홍보를 준비해 보는 것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한송이가 할 것들이었다. 컨디셔닝 같은 건 식물을 길러본 적이 20년 평생에 걸쳐 한 번도 없었던 나로서는 결코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미적 감각이나 손재주가 그리 탁월한 편도 아니어서 꽃다발에 좋은 느낌으로 만들 엄두도 안 났고, 꽃을 관리하는 방법 같은 건 한송이가 내게 알려주든 알려주지 않든 내가 어깨 너머로 자주 보며 배워봐야겠다고 다짐했다. 한송이가 나에게 청소와 같이 전문적이거나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일들만 맡길지라도 내가 알아서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그녀를 더 도와드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노릇이니까. 그녀가 나를 더 믿고 의지해줄 수 있게 될 거라면 내 덕분이라며 예쁘게 웃어줄 수 있을 거라면 나는 무엇이라도 기꺼이 도전할 것이다. 제대로 빠졌네요. 다른 일들 말고 청소만 해주셨어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오늘은 청소 말고도 정리할 짐들이 많았던 걸 한영씨가 척척 치워주신 덕분에 그동안 제가 일해온 그 어느 때보다 편한 오전이었네요. 그렇게 도와주기로 약속하고서 차까지 얻어마시러 온 거잖아요. 만약 저 혼자였다면 제가 낑낑대면서 움직였다 앉아서 쉬었다 하면서 하루 종일 걸려 정리할 것들이었는데 말이에요. 보다시피 햇볕도 잘 안 드는 실내에서
하루 거의 대부분을 앉아있는 채로 보내는 일이다 보니까 운동 부족으로 힘도 약하고 체력도 없어요. 뭔가 귀여워. 한동안 혼자서 힘들었을 텐데 마침 송이 씨한테 필요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맞게 나타난 거네요. 맞아요. 우연히 마주쳤던 한영 씨가 저한테 눈 맞지 말라고 우산도 씌워주시고 짐들까지 들어주셨던 어제는 뭐랄까 운명적인 만남 같았던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니까 제발. 운명? 나 역시 그런 걸 비슷하게 느끼긴 했지. 난 한송이를 처음 본 순간 반하게 되기까지 했었다는 걸 본인에게 당장 하루 만에 밝힐 수는 없으니 그녀의 말에서 일단 내 첫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은데 내심 안도하고 말 뿐이었다. 왜 이렇게 말꼬이지 오늘따라? 안돼. 그리고 첫눈. 어제 나의 대학교 1학년 2학기가 종강함에 맞춰서 내리기 시작했던 첫눈이 밤새 잠깐 동안은 그쳤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하루가 지나 오늘이 되어서까지도 계속 내리고 있다. 눈발은 약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쌓이고 있지 않다곤 해도 대체 언제까지 내릴 생각인지. 아무튼 오전 내내 한영 씨랑 계속 대화를 나눠서 그런지 시간 가는 게 제법 빠른 기분이네요. 평소보다 손님들도 많이 오진 않았던 데다가 청소 같은 잡일들도 대신 해주셔서 훨씬 한가했는데도 한영 씨 덕분에 전혀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벌써 오전은 다 지나고 점심시간인 걸 보니 저도 송이 씨랑 떠드는 게 정말 즐거워서 시계를 볼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한영 씨가 말한 대로 이제 점심 시간인데 점심 드시겠어요? 뭐야, 마침 배가 고파지긴 하던 참이었다. 아침을 안 먹고 나온지라. 그러죠 뭐. 송이 씨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서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돼요.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걸로 간단히 빠르게 먹는 편이에요. 그럼 저도 그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나가서 드시고 싶은 거 천천히 드시고 오셔도 되는데요. 먹고 싶은 거 먹으려는 거 맞아요. 송이 씨랑 같이 똑같은 걸 먹어보고 싶거든요. 편의점 도시락 좋아하기도 하고요. 요즘 건강하고 맛있게 잘 나오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점심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얼른 사온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내용물이 부실하지도 않았거니와 간소할지라도 그녀와 함께하는 첫 식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달리 맛있게 느껴졌다. 점심을 먹은 뒤의 오후 일과는 오전에 하던 것과 비슷했다. 한성이와 즐겁게 담소를 나누다 가끔씩 들르는 손님들에게 꽃을 팔고 기르던 꽃들을 꺾고 다듬어서 꽃다발을 만드는 일 등으로 자리가 어지럽혀지면 내가 그걸 치우고. 저 아까 전화로 꽃다발을 하나 주문했었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또 오전 시간대에 한송이가 전화로 주문을 받았던 꽃다발을 가지러 온 손님이 꽃집을 찾아오기도 했다. 접객과 관련된 간단한 업무도 배울 수 있다면 있을 테니 나도 한송이 옆에서 함께 손님을 맞이해 보았다. 주문하셨던 꽃다발은 여기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가령 생일 축하용으로 꽃다발이 필요하신 거라면 편지지라거나 네 작은 편지지 한 장만 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오늘 논술 시험을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를 다 끝마치거든요. 집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고생한 거 수고했다고 축하해주려고 사는 거예요. 말 왜 이렇게 꼬이죠? 오늘따라 미치겠네. 입이 안 벌려져 근데. 죄송해요. 나 근데 오늘따라 근데 입이 안 벌려져. 왜 이러지? 편지지를 하나 챙겨 꽃다발 사이에서 잘 꽂아서 손님에게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부터는 하기 전에 목 좀 많이 풀고 해야 되겠다. 말을 많이 해야 돼서. 이후로도 크고 작은 주문들은 계속해 들어왔고 바쁜 한송이를 최대한 도와주다 보니 겨울에 이른 해는 금방 저물어 어느새 내게 꽃집에서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 책상 위를 정돈하던 한송이를 도와 실내를 정리하고 있던 나에게 그녀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정말 많은 도움이 돼주셨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영 씨.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일하다가 너무 춥진 않으셨나요? 뭐 이런 분위기에서 춥지 않았다고 답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래요? 사정상 냉방을 멈출 수 없어서 혹시 제가 한영 씨를 오늘 너무 춥게 한 건 아닌가 해서요. 이 안에 있는 식물들을 위해서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추운 게 아니라 시원한 거죠. 이걸 갖고 추워할 정도로 한국의 겨울은 우리를 약하게 키우지 않았다고요. 그렇긴 하네요. 밖은 더 추우니까. 생각해보니까 한영 씨가 하루 종일 겉옷을 안 벗으신 것 같길래 실내 온도가 한영 씨한테 역시 너무 추웠는지 신경 쓰여서 물어본 거였어요. 내가 겉옷을 계속 입는 걸 지켜봐준 것도 모자라서 행여나 춥진 않을까 걱정까지 해주다니. 에휴, 진짜 한송이 그녀는 천사야.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게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구나. 제가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라 한영 씨한테는 괜찮은 데에 비해서 너무 걱정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캐릭터가 입고 있는 이 옷만 봐도 되게 추워 보이는데? 그랬어요? 혹시라도 제 겉옷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바로 벗어드릴 테니까. 겉옷을 입고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그렇네. 너무 오버한 건가? 오버했어. 그래도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시면 그동안 이 꽃집에서 일하시다 뜻밖의 감기에 걸렸던 적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네요. 감기에 걸린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사람 수가 하나에서 둘로 느니까 평소보다 덜 추운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한영 씨가 여기 와주시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이만 들어가 보세요, 한영 씨. 오늘 일은 다 끝났으니까요. 하루 동안 수고했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많이 도와주세요. 네, 당연하죠. 내일 뵙겠습니다, 성희 씨. 내가 떠난 뒤에도 마저 마감을 할 한송이와 내일 보전의 인사를 나누고서 그녀 미소의 여운을 담은 신나는 발걸음으로 집까지 되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많이 도와달라는 한송이의 발랄한 목소리가 내게 여움을 남긴 탓에 집으로 되돌아와 저녁을 먹는 동안마저도 아직 내 마음만큼은 여태 그녀 옆에 함께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을 느꼈다. 집에서 혼자 저녁 밥상을 차려 먹는 내내 너무나도 즐거웠다. 마치 편의점 도시락을 사와 함께 점심을 나눠 먹었던 한낮 때처럼. 그러고 보니 그 도시락 분명 평범했을 텐데도 여태 내가 먹어봤던 그 어떤 제품보다도 맛있었던 듯했다. 그렇게 느껴졌던 데에는 별다른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마도 한송이가 옆에서 같이 먹었기 때문이겠지. 그렇다면 또 방금 나 혼자 먹은 저녁밥은 어째서 유달리 맛있던 걸까? 그것 또한 한송이와 함께했던 하루 덕분인 것일까? 더 싫다. 바로 이렇게 꼬이죠. 그녀 곁에서 하루의 절반가량을 머물렀더니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내 안에 남은 여항이 느껴진다. 아마 나는 오늘 밤에 잠에 들기 전까지 이 행복함에 웃음 짓겠지. 눈을 감아도 아른거리고 조용한 방 안에서도 내게 들려오는 것만 같은 그녀의 웃음을 따라서 이렇게 오늘 만났던 그녀를 밤에 떠올린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행복한데, 혹시 언젠가 나는 그녀와 이렇게 해가 지는 오후 시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을까? 너무 마음만 괜히 앞서가지 말자. 한송이와 만난 건 오늘로 겨우 이틀째인데 멋대로 미래를 넘겨짚기보다는 반성할 수 있는 과거를 떠올려보자. 오늘 하루 그녀와 웃음을 곁들여가며 대화를 주고받았던 건 정말 좋았지만 너무 들떴던 나머지
싸고 가벼워 보이는 게 함부로 떠들어대진 않았었나? 그녀와 나눴던 모든 대화들을 회고해보며 더 좋은 단어와 표현으로 골라서 꺼내볼 수도 있었을 말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오탈자와도 같은 말실수들을 여러 반성하면서도 나는 바보같이 웃고 말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저 그녀와 말을 섞었던 때를 잠깐 동안 회상하는 것뿐인데도 그것이 몹시 꿈같게만 느껴져서 나는 오늘 아침, 아니 어젯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송이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그로 인해 나는 한시도 빠짐없이 행복해한다니. 그것이 마치 꼭 현실과 동떨어져 그저 즐겁기만 한 꿈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같이 느껴져서 그 기분을 만끽했다.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사랑이라는 걸 해보게 되어서 다행이다. 사랑스러운 그녀를 그저 멀리서 보고 있기만 한다 해도 몹시 설레고 좋을 텐데 이렇게나 가까이서 함께 웃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루가 오늘이 지난 다음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될 수 있을 거라니. 그 사실만으로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일이 기다려지는 마음을 갖게 될 줄이야. 한송이를 사랑하게 된 건 내게 정말 큰 행운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송이를 사랑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안녕하세요, 송이씨. 한용씨, 어서와요. 좋은 아침이에요. 눈이 내리고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전 눈 좋아해요. 그러게요. 이제는 제법 쌓인 눈이 얼기까지 시작해서 하마터면 뛰어오다가 넘어질 뻔했지 뭐예요. 넘어지면 안 돼요. 날이 밝자마자 오늘의 한송이는 어제보다 과연 얼만큼 더 사랑스러워져 있을지 궁금해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꽃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다. 넘어질 뻔했다는 나의 농담에 걱정 반 웃음 반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그녀는 역시 오늘도 내가 본 그 누구보다도 귀여웠고 꽃집 안에 피어있는 그 어떤 꽃보다도 화사했다. 사흘째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로 쌓이고 있는 숫눈만큼 단정한 자태로 꽃집의 문을 여는 한송이. 환한 햇살이 유리문 너머로 그녀를 밝게 비추는 것을 보며 나 또한 오늘 하루도 역시 그녀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설레는 가슴이 불어오른다. 근데 이랬는데 갑자기 사실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면 그것만큼 억장 와르르 멘션 아니야 이거? 아휴 몰라. 자 다시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도와준다. 잠겼던 문을 열고 불도 밝게 켜넣으며 영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로서는 한가하게 자리에 앉아 한성이와 차 한잔이나 하는 중이다. 손님이나 주문 전화가 오지 않는 한은 이곳에서 할 일이 딱히 없으니까 일할 게 생길 때까지 하염없이 앉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일거리가 없는 건 나뿐이다. 나는 잠깐만 기다려. 타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다는 거였네. 죄송해요. 씨발 의자에 의자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그 위로 올라서는 한송이. 꽃들을 컨디셔닝 하시게요? 네, 손님도 없고 하니까. 천장에 매달려져 있는 화분을 떼내려고 의자를 딛고 올라서 팔을 위로 뻗지만 다을락말락하면서 위태위태해 보인다. 그녀가 높은 곳에 있는 화분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보기 위해 나까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의자까지 밟아가며 작은 키를 열심히 뻗는 한송이의 모습이 귀여우니 잠시만 지켜보기로 한다. 아슬아슬하게 화분을 잡고서 잘 내려올 뻔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앞으로 의자와 함께 넘어진 한송이. 그대로 한송이가 땅바닥에 엎어져 크게 다치기 전에 앞에 서있던 내가 재빨리 그녀를 껴안듯이 받쳐주었다. 그러자 한송이는 나에게 몸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맡기며 폭 안긴 꼴로 안전하게 천천히 두 발이 땅에 닿게 되었다. 그러나 직후 나에게 본의 아니게 안겨닿게 당황스러웠는지 나를 힘차게 밀어내 빌착한 두 몸을 곧장 떨어뜨리는 한송이. 괜찮아요, 한용씨? 어디 다친 데나 나 때문에 아픈 데는? 없으니까 진정해요. 그녀가 찰나의 시간 동안 안겨있던 내 품을 황급히 살펴보며
내 말 맞다나 다친 곳이 없는 걸 확인하자 한송이는 그제야 안심하며 감사 인사를 한다. 고마워요, 한영 씨. 안 넘어지게 잡아줘서. 뭘요? 송이 씨가 안 다쳤으니 다행이죠. 내가 괜찮음을 확인한 뒤에야 사고 때문이었다고는 생각도 잠시나마 서로 껴안고 있었던 게 뒤늦게 부끄러워지는 듯 한송이는 살짝 말이 없어지며 민망해하는 티를 내었다. 덩달아 나까지 다소 쑥스러워지며 괜시리 꽃집 안이 더워진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실제로 더워진 건 부끄러움을 의식한 내 몸이겠지만 내 얼굴도 한송이처럼 더 빨개지기 전에 그녀가 가지고 내려오던 화분을 의자 없이 쓱 팔을 뻗어 가뿐히 천장에서 떼어내어 건네주었다. 자요. 우와, 한영 씨는 키가 크니까 천장에 높이 매달려 있는 걸 잡을 때도 의자가 필요 없네요. 역시 멋있다. 키 큰 사람. 오, 호감도 오케이. 호감도 올라갔다. 송이 씨를 도와줄 수 있을 것만 송이 씨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키를 키워두어서 다행이네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전부 다 저한테 가져올게 시켜요. 송이 씨 키보다 높은 데에 있는 게 필요하면 그런 일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웃으며 건네는 화분을 받아들면서 서로의 손과 손이 스치자 다시금 움찔 놀라는 한송이. 잠깐 닿았던 그녀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시렸다. 잠깐 톡 스친 것뿐인데도 그것만으로 오래 닿고 있는다면 내 피부까지 얼고 말 거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을 만큼. 심한 수족냉증인가? 방금 잠시 그녀를 안았을 때도 꽤 차가웠던 것 같다. 뭐랄까, 그녀가 껴입은 겉옷 안에 들어있던 게 작고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꽁꽁 얼은 얼음이라고 자칫 착각할 만하게 냉기가 서린 듯한 느낌? 꽃집 안의 온도가 낮은가 보다. 옷이 그렇게나 차가워진 걸 보면 내 겉옷도 표면은 그녀만큼 차가워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잘 껴입은 옷 안쪽에 내 몸은 춥지 않다. 근데 대사 좀 나와라. 나 너무 힘들다 야 씨. 추위를 잘 타던 그녀도 나처럼 옷 안쪽은 충분히 따뜻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해결합시다. 손님들이나 주문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며 같이 차나 한잔 여유롭게 마시고 있던 차에 드디어 오늘의 첫 손님이 들어서며 꽃들을 구경했다. 꽃을 둘러보는 손님을 한송이가 맞이하는 동안 내가 그녀 대신 해둘 건 없는지 둘러보기로 했다. 엊그제와 어제, 특히 어제 하루 동안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부 구조는 대부분 파악을 해두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것이라든가 저건 어디에 두는 것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있던 것은 이거라거나 저기에 둬야 하는 건 저거라거나 하는 것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꿰고 있게 된 것이다. 가령 내가 한송이를 처음 봤던 날에 대신 들어줬던 짐들, 그것들이 크고 무거웠던 이유는 그녀가 예비화분들이나 꽃다발들을 만들 때에 쓰이는 자재들을 대량으로 구매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각각 그녀는 이곳 실내에 어디에 보관해 두었는지 어디서 꺼냈는지 지금의 나는 얼추 알고 있게 된 거다. 제발. 또 꽃들의 상태를 조절하고 최선으로 유지해주는 냉장고는 꽃집 인구와 그나마 가장 먼 뒤편에 있어서 그녀와 손님에게 꽃들을 건넬 때 여기서 꺼내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 그녀와 대화 중인 저 손님이 꽃들을 달라고 한다면 그녀는 손님이 원하는 꽃을 가지러 냉장고로 향할 것이다. 그럴 때에 대비해 그녀가 손쉽게 꽃을 꺼낼 수 있도록 냉장고 문을 열어주려 그 옆에 서있던 내 눈에 냉장고의 상태가 문득 조금 이상하게 보였다. 냉장고 안쪽이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꽃들을 밝게 비추는 조명이 희뿌르게 켜져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왜 그렇지가 않은지 확인하고자 살펴보니 전원이 꺼져 있었다. 언제부터 꺼져 있던 거지? 손님이 꽃집을 떠난 뒤 내가 발견한 사실을 한송이에게 전했다. 송이씨, 냉장고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랬어요? 일부러 꺼졌던 건 아니죠? 네. 뭐지? 누가 봐도 일부러 같은 느낌인데? 냉장고가 꺼져 있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머쓱한 듯 한송이는 하하 웃으며 전원을 켜려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어라? 너도 고장이니? 왠지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가 잦나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기야 하겠지만
보통은 너무 오래 썼을 때 점점 기능이 약해진다거나 하면서 고장날 징조를 보이겠죠. 딸깍딸깍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원 스위치만을 애꿎게 연신 눌러보지만 여전히 냉장고는 가동되지 않는 탓에 당황하는 한송이. 어떡하죠라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녀에게 잠시 비켜볼 것을 요청한 뒤 내가 앞으로 나섰다.